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에서 두 번째로 게으른 남자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자, 이 나무는 한번 영상에 소개되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해송 씨앗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 가지고 대개 이렇게 소나무는 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모아 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거의 다 유합이 돼 버렸어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마치 주립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무유구한 세월을 자랑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감독님이 절대 짐작할 수 없는 이 촬영 영상 목적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왜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철사도 풀고, 첫 번째 풀 뽑기. 이파리도 노릇노릇하고, 뭐 이파리 노릇노릇한 거야. 여기다가 그 파란색 물감을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눈치 못 챌 거라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잡초 문제입니다. 잡초? 예솔분재원에서 지금 가장 잡초가 무서운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촬영할 때 내가 지금 이 부감독님이 안 계신다라는 걸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제가 이 풀밭을 이렇게 두면은 부감독을 엄청 구박을 하거든요. 응? 이게 도대체 뭐냐. 응? 근데 이 풀밭이 되는 것을 갖다가 저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요?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이 풀과 화분 분재에서 이 풀과의 전쟁에 시달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제비꽃이에요. 제비꽃 피가 얼마나 예쁘다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이건 제비꽃. 이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크로가 같이 생겼는데, 옛날에 신건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맛을 보면은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좋대요. 근데 이 제비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면은 또 애기 제비꽃도 있어요. 애기 제비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깨풀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풀들이 나오면은, 한 번은 우리 구독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서 온 나무들은 이렇게 막 전부 풀밭인데 예솔에서 온 나무들은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 뭔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비결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을 공개를 해드려요. 자, 이 단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일일이 풀을 뽑죠. 이 풀을 뽑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고 뽑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풀 뽑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걸 갖다가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서 그 대준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뭘 가지고 왔는 거니? 이 핀셋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핀셋이 지금 배투수 ESD16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배투스. 벤투스가 아니고, 근데 요게 어디에 쓰는 거니? 여자분들이 손톱 소재는 네일 아트에서 쓰는 핀셋입니다. 예. 근데 요게 끝이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거식일 때,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예. 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되게 이렇게 뽑혀져 나와요. 이 뽑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뿌리가 그래 잔뿌리는 이렇게 뜯기는데 뿌리가 뽑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뽑고 나면은 다음에는 풀 안 날까요? 또 나죠. 또 날라오지. 또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밑에 남아 있어요? 또 뿌리가 근이 남아 있어? 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여기는 흙이 아니고 잡초 씨앗 창고예요. 씨앗 창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은 이제 또 잊어버려 한 보름쯤 지나면 여기가 또 다시 그린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뜯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뽑다 지쳐가지고는 이제 내박쳐 두면은 그때는 이제 나간 집 구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예솔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러냐? 안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어디 그 분재 구경을 갔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인상부터 쓰거든요. 세상 얼마나 게을르면은, 응? 풀들이 저렇게 키워놨다냐, 응?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그래, 저희는 더 키우자, 조금 더, 뭐하게? 영상 찍게. 그래서, 요 풀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리는 거니, 일석삼조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초 제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 안 잘립니다. 어때요? 기대되지 않아요? 아니, 계속 봐요. 네, 기대돼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 나무는 지금 분갈이가 3년째 된 나무거든요. 2년. 3년째 된 나무 같아요. 설마 뿌리를 다 씻어가지고 심으면 그렇게 안 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예술의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이 풀이 안 나는 이유는 완전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세질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잡초 없거든요. 셀만 풀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은 분갈이한 지가 됐고 이게 이상하게 나무 분이 약간 커가지고 나 혼자 들기에 좀 버거워요? 약간 버거워요. 그래가지고 손을 좀 덜 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모든 나무 100% 완벽한 건 없잖아요. 예술에도 이런 나무들이 몇 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됐는데 일단 이 예술식으로 흙을 다 털어버리면은 그 흙 자체에는 씨앗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마사토 같은 경우도 표층에서 1m 깊이 이하의 흙을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 씨앗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균도 없애야 되고 벌레도 없애야 돼요. 그런 흙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흙으로 분갈이를 하면 여기 안 생깁니다. 근데 분갈이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던 흙도 좀 이렇게 섞고 어쩌고 하면은 완전히 그린필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석삼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겠죠? 자, 그 두 가지가 뭐가 더 있는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업대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바로 요 작업입니다. 요 작업인데, 이 물이 이렇게 직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위치를 갖다 조절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미스트 수준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하면은 흙이 깊게 패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물을 갖다가 이제 감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초만 살짝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에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씨앗이 숨겨져 있는 이 표층을 갖다가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얕은 풀들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씻겨져 나가겠죠. 이제 조금 위에 뿌리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약간 깊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흙을 전부 다 씻어내면 안 되니까 위에 지금 제가 볼 때 한 1.5cm 정도? 이 정도 단계까지 흙을 지금 씻어내고 있거든요.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깨끗하게 이게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자. 네, 나무 목욕도 좀 시켜주고. 화분도 깨끗이 씻어주고. 자, 일단 1차 작업을 갖다가 위에 이렇게 겉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네, 이제 기계가 꺼져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계가 안 꺼져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분재하면서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나무 인삼뿌리입니다. 네, 인삼뿌리. 하여튼 그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고. 네, 중간에서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보면은 요게 막 퉁겨집니다. 이게 가의 그의 생존 전략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요게 뽑아도 끝이 없는 이 풀이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이걸 했더니 어떤 우리 옛날 이제 학교 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한 분 중에서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때 요걸 나중에 뽑으면은 전부 모아서 좀 갖다 달랍니다. 한번 모아서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당뇨약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뿌리가 가장 지겨운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냈는데도, 요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건 지금 몇 번 잘랐다가, 끊어졌다가 다 남아가지고, 이것은 6년 된 산삼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잡초, 창고가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뽑으면서 흙이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농업 시간에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씨앗을 놓고 위에다가 이제 약간 씨앗 두께 정도 해가지고 흙을 덮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잡초는 그게 아니에요. 잡초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흙이 뒤집어져서 씨앗이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있는 거니? 이걸 뽑을 때 뭐가 있는 거니? 흙이 뒤집어지잖아요. 주변 흙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숨어있는 씨앗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잡초 씨앗이 아예 씨앗 창고였던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목표가 첫 번째 일석삼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핀셋 이용해서 뽑아요. 뜯어지잖아 역시 아직도. 이제 이 정도 잔뿌리로는 죽어요. 굵은 이 인삼 부분이 통째로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뭔구니, 이렇게 얇은 분에다 넣거나 큰 분에다 넣거나 물이 안 빠지는 나무가 있잖아요. 물이 안 빠지는 나무한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공간이 왜 그러면 여기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2년 3년 정도 되면은 심지어 예솔식 분갈이를 한 나무는 있잖아요. 1년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생균이 꽉 차가지고. 그러면은 방법이 뭔지 위에 이렇게 거듭을 갖다가 이 정도 걷어내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물탱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흙을 약간 덮어 놓으면은 물이 일단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가지고 이 물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주는데 편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은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은 위에 이렇게 분토를 갖다 걷어내가지고 이 물을 주었을 때 곧바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이 부분에 잠시 머물면서 밑으로
불이 빠져나갈 그 뭐랄까 공간 물탱크를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좀 가르쳐 주려니까 아깝잖아. 좋아요도 안 누르고, 구독 버튼도 안 누르고, 그런, 그렇게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가르쳐 주려니까 조금 아깝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 번째는 이 소나무 잎 한번 보여주세요. 색깔이 어때요? 약간 누르누르해요. 왜 그런 과습인 것 같아요. 과습이죠? 이 과습 상태를 갖다가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과습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이 소나무 분갈이가 오래된 나무 중에서 이파리가 황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황화 현상은 왜 오는 거니?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소나무 누런 잎 상태가 되면은 먼지거리들을 해놓은 거니 콩대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재가 나오죠. 그 재를 갖다가 물에다 넣어서 그 우린 물을 여기다 줬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아주 쉬운 걸 갖다가 진짜 복잡하게 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이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어디서 콩대는 구하고, 물론 콩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요새. 국산 콩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콩이 많기는 한데, 그걸 또 콩대 구하겠다고, 저기, 서울에서 자가용 몰고, 저 호남평야까지 와서, 우리 동네까지, 우리 살던 고향 동네까지 와서, 저 주인한테 사정해갖고, 콩대 몇 개 구해가지고, 그놈 태워가지고, 재 만들어가지고, 볼물이냐, 그러고 가는 것보다는 뭐가 있느냐. 어차피 이 미량 요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거니? 새흙에 많이 들어있어요. 새흙에. 예. 새흙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진 공간만큼 뭘 하느냐? 여기다 새흙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량 요소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콩대를 태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량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황화 현상이, 이게 지금 아마 이 나무를 갖다 지금 제가 인수해가지고 좀, 이건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갈이도 이렇게 하고, 예술식으로 분갈이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활착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나무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데 지금 물에 묻어서 그러는데 지금 균근이 막 쩔어 있거든요. 균근이 쩔어 있어가지고 이 균근에 의해서 물이 안 빠질 때 이렇게 다 털어내고 흙을 채우면은 요게 이제 물탱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는 아마 작년에 과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지긋지긋했던 이 풀들을 해갖고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니까 뿌리가 다 드러났었잖아요. 이 뿌리들을 갖다가 그 안 했잖아요, 저쪽. 어디요? 그쪽에. 이쪽? 이 적나라한 게 드러난 이 뿌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를 함으로써 다음에 뽑아내도 여기서 또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만큼 손도 못 댈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나오긴 풀이니까. 예. 풀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까만큼 감당 못 해갖고, 이제 우리 부감독 같은 경우는 뭔 짓을 하는 거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뽑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풀 뽑는데 1시간 반 걸렸다, 2시간 걸렸다, 그러고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럴 진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죠. 예,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니, 왜냐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록 그냥 주택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키우는 나무들은 일단 개수에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잘 나지도 않고, 그 나무는 바로바로 뽑습니다. 근데 되게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 마당이나 어디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좀 그러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제는 고압 분사기거든요.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되지.
예, 근데 지금은 10만 원대에서 자동차 세차용으로 고압 분사기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지. 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하는 사람들은 그 수도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수도압 가지고도 이게 조금 쉽게 나옵니다. 근데 수도압 가지고 할 때는 막 이렇게 한번 긁어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조금 상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내일 만약에 여기다 액비를 주면 어떻게 되지? 뭐 어떻게 돼요? 액비 여기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타격이 좀 있겠죠. 아, 전혀 타격 없습니다. 타격 없어요? 예. 왜냐면 기존 뿌리도 조금 상하지 않을까? 아, 그 기존 뿌리가 상하기는 상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타격을 줄 정도로 상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그 흙만 날아갔으니까. 예, 겉에 흙 날아가고, 물론 이렇게 잔뿌리들이 날아가기는 하는데, 이 잔뿌리들이, 근데 이게, 그, 퍼서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잔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여기 이렇게 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가득 채우지 말고, 그냥 뿌리만 덮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정도가 나무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이제 분갈이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흙을 막 쏟아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까지 가득 채우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완전히 활착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빨이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분갈이한 느낌 들고. 이게 분갈이한 느낌도 들고 그 기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뿌리를 볼 때하고는 느낌이 또 달라지잖아요. 느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이제 했다가 그 느낌으로 알거든요. 한 2년 정도 더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처리돼서 분갈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와서 보니까 나무도 더 잘생겨 보이고. 나무도 잘생겨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풀밭에서 완전히 해방도 되고 정갈한 느낌도 나고 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미 심는 과정에서 물이 충분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토를 갖다가 씻어내는 것, 털어내는 것, 깨끗이 이렇게 털어내가지고 이 잡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 물이 흘러내리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 잠시 머물 수 있도록 그 공간도 확보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 미량 요소를 갖다가 공급을 해줘서 나무가 뭐라 그럴까 노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량 요소가 부족한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석삼조 다 채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거의 일석사조나 일석오조를 갖다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고 자 이런 내용 제가 이게 아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른 분들한테는 가르쳐 드리기 참 거시기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또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상 예솔분재원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풀을 뽑는 남자 예솔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